순정 휠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순정 알루미늄 휠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알루미늄 휠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의 진영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상식은 순정 알루미늄 휠이 사제 휠보다 더 좋은 이유입니다. 며칠 전에 타이어 할인점에서 소비자의 알루미늄 휠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죠. 본인들이 팔고 있는 사제 알루미늄 휠을 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휠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순정 알루미늄 휠이 사제 알루미늄 휠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루미늄 휠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스틸 휠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거의 스틸 휠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경차나 소형차, 준중형차에 가장 기본형 등급에 적용이 되죠. 스틸 휠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카바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알루미늄 합금 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그네슘 합금 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이 알루미늄 합금 휠을 사용을 해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사제 휠이 훨씬 예뻤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사제 휠이 모양도 예쁘고 순정 휠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제 휠을 끼시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물론 어느 사제 휠 같은 경우는 순정 휠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가성비, 저렴한 가격에 이런 알루미늄 합금 휠이라고 선전하는 휠 같은 경우는 탄소강, 스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 이 순정 알루미늄 휠은요 80에서 90% 정도 알루미늄하고 나머지는 가벼운 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티타늄, 가벼운 금속들끼리 합금을 이루어져서 이 알루미늄 휠을 만들죠. 그래서 사실은 알루미늄 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 합금 휠이나 알로이 휠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거, 외관이 이렇게 좀 미려한데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자석을 가지고 붙여보세요. 그러면 순정 휠 같은 경우는 자석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스틸 이런 탄소강 성분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석이 안 붙어요. 그런데 나는 알루미늄 휠이라고 더 좋다고 해서 사제 휠을 샀는데 자석을 딱 붙여보니까 붙었어. 그거는 굉장히 저급의 알루미늄 합금 휠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도 들어갔지만 거기에 일반 탄소강도 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맞춘 겁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스틸 휠보다는 가벼워요. 일반 스틸 깡통 휠보다는. 그리고 순정 알루미늄 휠하고 크게 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순정 알루미늄 휠이요 비중이 조금 더 무거워요. 두꺼워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정 알루미늄 합금 휠에는 그렇게 많은 비율의 이 탄소강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순정 알루미늄 휠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알루미늄 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관이 예쁘다고 해서 조금 더 사제니까 조금 더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제를 쓰시는데 사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앞서 말한 탄소강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급인 거죠. 저급.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루미늄 합금 휠 같은 경우는 스틸 휠보다 비중이 3분의 1 정도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움직임이라든지 연비, 거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스틸 휠보다 이 미관을 아름답고 예쁘게 미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주조 휠이 있고 단조 휠이 있는데 순정 휠 같은 경우는 원피스 주조 휠로 만듭니다. 이게 휠이 원피스도 있고 투피스도 있고 쓰리피스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고가의 더 많은 기능을 하는 휠 같은 경우는 투피스도 있고 쓰리피스도 있는데 하나의 통으로 그냥 찍어내는 거죠. 원피스 휠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원피스 휠로 나옵니다. 감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 휠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에 쓰이지 않아요. 고가의 스포츠카 아니면 레이싱카, 슈퍼카, 달리기 성능에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만 이 마그네슘 합금 휠을 사용합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소재도 비싸지만 가공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가공을 하려면 주조를 하든지 뭐 단조를 하든지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주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열 성형을 하는데 열 때문에 녹아버려요. 마그네슘이 너무 고열이면. 그래서 가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이 마그네슘 휠이 취성이 있어요. 깨진다는 거죠. 잘 깨진다, 뭐 유리처럼 잘 깨진다 이거는 아니지만 스틸 휠에 비해서 또는 알루미늄 합금 휠에 비해서 취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요철에 강하게 부딪혔을 때 아니면 움푹 파인 도로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이렇게 좀 잘못 지나갔을 때 휠이 깨져버려요. 그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마그네슘은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닙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 휠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 스틸 휠보다 열 전도율이 커요. 열 전도율이 뭐냐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그러면 캘리퍼가 디스크를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마찰 저항에 의해서 쓰면 열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잦은 브레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속에서 갑자기 서야 될 이런 시기에 너무 풀 브레이킹을 하다 보면 캘리퍼와 디스크가 너무 열을 먹어가지고 이게 페이드 현상이 발생해요. 약간 스펀지 현상처럼 뭐 베이퍼록 현상이라든지 안 먹어. 담력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열을 배출을 많이 못해서 열이 쌓이면 열을 빨리 배출시켜야 되는데 스틸 휠은 열을 좀 많이 담고 있는데 근데 알루미늄은 효과적으로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소재가. 그리고 특히나 스틸 휠보다는 이 살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디스크나 캘리퍼를 식힐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성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제조사에서도 알루미늄 휠을 더 많이 사용하라는 이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제 영상을 보면 이 현가하 질량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거든요. 스틸 휠보다 3분의 1 정도 무게가 가볍다고 했잖아요. 비중이. 그러면 알루미늄 휠은 무게가 가벼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벼운 신발을 신으면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경쾌하게 피로도를 덜 느낄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가 장치, 즉 쇼업소버, 뭐 스프링, 압류들, 타이어, 휠, 디스크 로터, 뭐 캘리퍼, 너클암, 현가 장치 밑에 질량을 가볍게 하면 자동차 연비도 좋아지고 기름도 덜 먹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뭐 어떤 롤링, 요잉, 피칭, 바운싱 뭐 이런 부분에서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순정 휠이 어지간한 사제 휠보다 안전성이 더 뛰어나고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휠 인치업을 하실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사제 알루미늄 합금 휠이나 동일한 브랜드 안에서 그냥 그 순정 알루미늄 합금 휠로 튜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순정품으로 나온 것 중에 좀 인치업이 된 거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자동차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